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을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 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온몸이 찌뿌둥하니 팔, 다리, 몸 근육에 피로감이 있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의 으뜸과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콩과 두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과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꼭 살짝 곁들여 맛과 해독 효능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저는 계피를 정말 좋아해서 사탕도 계피맛 사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정향 그리고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손꼽히는 계피는 톡 쏘면서도 맵싸한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향료이자 그 속에 숨겨진 탁월한 효능 때문에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암 전문 국제 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험주에 계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20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암덩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4주 후에는 무려 80%까지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41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면역 증진, 정력 강화, 위장 건강,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계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계피를 시나몬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나몬 가루를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계피를 많이 찾지만 계피를 시나몬처럼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나몬과 계피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는 시나몬이 단지 계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계피의 학명은 보통 차이니즈 시나몬이나 카시아 시나몬이라 부르고 시나몬의 학명은 실론 시나몬이라 부릅니다.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인 실론섬과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했다가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독성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쿠마린 성분은 실론 시나몬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론 시나몬의 쿠마린 성분이 0.004% 정도로 함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이 약 1%로 비교적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쿠마린 허용치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2013년 당시 한국에 수입된 계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계피가 212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계피가 49톤으로 15.7%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 카시아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에 비해 값이 저렴한 데다 소량만 사용해도 맛과 향이 강하기엔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흔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자칫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계피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섭취하실 때 이 점 잘 알아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계피를 가루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계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섭취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섭취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피 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섭취법입니다. 계피 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게 되면 입안과 목구멍에 자극을 일으켜 자칫 사레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염증이 지속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 가루를 직접적으로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 박테리아를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에 자극을 일으켜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침분비가 원활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낮겠지만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섭취한 뒤에 잇몸이 가렵거나 뜨겁고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피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간질환 치료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일 때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피의 효능들이 이러한 약물과 더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 중에서도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들은 계피와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줘서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꿀을 큰 술로 하나, 계피가루를 작은 찻술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성분이며 뜨거운 물과 섭취하실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를 조금만 첨가해 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요. 계피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우리가 알던 카시아 시나몬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커피 원두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미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여서 만든 카페드 올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계피는 체내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으니 꼭 커피에 계피를 첨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 좋아하세요? 저는 가지를 정말 좋아해서 가지로 만든 반찬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물렁한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강렬한 보랏빛과 윤기를 자랑하는 가지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두루 가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 풍부한 나수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가지의 연한 속살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맛이 좋고 몸에도 좋은 가지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가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첫 번째는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를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지는 대표적인 컬러푸드이지만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식품입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었을 때 아린 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솔라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가지에도 솔라닌이 있습니다. 물론 잘 익은 가지에는 솔라닌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으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구토와 현기증 또는 위경련을 유발하고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할 경우 호흡 곤란과 의식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민감한 분들의 경우 아주 적은 양이라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는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지를 100도 이상에서 굽거나 찌거나 데치는 등 열로 조리하면 솔라닌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활용해 가지를 요리하면 가지의 아린 맛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맛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열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지를 조리하기 전에 잘라서 물에 잠시 담가 놓으면 솔라닌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더욱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시원하고 입맛을 살리는 가지 오이 냉국. 여름철에 많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가지와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몸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가지와 오이는 무더운 여름철 열을 내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뜨거우신 분들의 열독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얼음찜질의 효능도 있답니다. 실제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 질병 치료에 가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지와 오이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섭취할 경우 몸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의 뭉침이 발생해 뇌졸중 그리고 저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와 오이는 100g당 칼로리가 20칼로리도 되지 않고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엽산, 칼륨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피로에 지친 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이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와 가지를 함께 먹으면 이뇨작용이 2배가 되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은 몸속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이와 더불어 전하투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가지 튀김입니다. 바삭바삭한 맛에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튀김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 튀김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름에 튀긴 가지를 드시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는 다르게 과다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들어 결국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진 가지라도 튀김으로 만들면 열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가지 튀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애호박입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여름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채소로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에 비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지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 중 하나인 나수닌이란 성분이 있어서 활성산소 제거에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지는 페놀레산 성분 또한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양한 질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암은 물론이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의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애호박의 비타민C는 노화 방지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가지와 애호박은 제철 보약이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식습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가지는 꼭 애호박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살짝 데치고 조물조물 함께 무쳐서 가지 애호박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참기름 한 스푼 두르시면 요리에 풍미를 더한 맛있는 여름 반찬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가지와 부추는 찰떡궁합으로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부추는 우수한 천연 강장 식품이며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해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의 신장의 냉기를 잡아 기를 잘 통하게 해주며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 E와 천연 피로의 소재로 불리는 황화아르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무더위에 지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니 성질이 따뜻한 부추와 가지를 함께 섭취하시면 가지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가 중화시켜 모든 영양분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노화 예방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가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하여 영양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고르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지는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면서 가벼울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또 가지의 색깔은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서 요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가지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어떠한 기름과 함께 드시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올리브유와 함께 건강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 스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기억력 증진과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오메가3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암 및 치매 예방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고소한 향과 맛도 같이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가지를 드실 때 꼭 들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그리고 아밀라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1~2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아나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팩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들어가는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마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래백리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 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만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늘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마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 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의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rl-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rl-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rl-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rl-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땐 Srl-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rl-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반찬을 만들 땐 처음 조리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rl-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래백리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추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